저 설문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예, 예. 한번 PPT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잠시 제가 다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지금 그 공수처에 대해서 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한 것도 맞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웃긴 사람들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러한 설문 조항에 대해서 이 함정을 꿰뚫고 그렇죠. 반대를 했던 사람, 아니면 진짜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 조항을 보면은 그냥 다 찬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설문 조항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나름대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서 했는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설문 조항 하나 때문에 그 함정에 빠져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왜곡되고 이런 부분을 마치 이것이 공수처에 대한 부분을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가는 이 여론조사 기법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설문조사 또 국정 지지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냥 여당 정권에 유리하거나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그 답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시작하고 나서 가장 고통받았던 게 뭡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아주 많이 압박을 가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장장 2년이란 시간을 가까이 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 보면은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적폐청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식당에 가서,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친지들을 만나서, 아니면 진짜 아들, 딸하고까지도 내가 내 정치적인 견해와 소견을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 많이 위축이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오면은 답변하겠습니까? 아유, 그냥 안 하고 말지. 라는 게 이게 민심이고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저렇게 국정 지지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 상황을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왜곡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가 꾸준히 지적을 해왔는데, 어떤 시기든 지금에 와서라도 지금 저런 식의 지금 여론조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그 여론 왜곡을 했다라는 증빙이 될 만한 저런 그 발언들이 나오는 거는 좀 다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건 여론조사에서 나와서 지금 나온 얘기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공수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이건 여론조사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보세요. 저희가 사실 이번 정권이 시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폐청산, 거기에 사실 가장 앞장섰던 게 검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검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괜히 정치 편향성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구나도 겪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건 검찰이란 조직이, 현재 검찰이란 조직이 구조상으로는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보여준 사례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그게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정기관이 생기면서 거기서 수사권이 됐던 기소권이 됐던 이런 걸 다 가지고 하면은 과연 그 누가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됐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조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조차를 막자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저는 국민의 마음이고 국민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질문을 유도해서 마치 공수처가 생기면은 잘못된 그리고 부도덕한 그 고위공직자들을 전담해서 아주 정의롭게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식의 아주 교묘하게 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그거 없어도 지금 이 검찰 조직으로 충분히 그
구조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자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개혁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그 개혁 속에 더 국민과 가까워지는 검찰이 되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맞지, 제발 이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 또 대부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좌 추적뿐만 아니고 예. 사실은 핸드폰에 관련돼 있어서도 그렇죠. 지금 압수수색을 번번이 이제 실패 기각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인권 침해냐 아니냐, 이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물론 법원이 어느 정도 판결은 하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여러 유사한 사건들을 봤잖아요. 잠시만,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특별하고.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경제사범이 됐던지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이 되면은 웬만해서는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계좌 추적이라든지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수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유독 조국 장관과 관련된, 특히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관련된 수사는 번번이 이렇게 가로막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너무 이상할 정도로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하게 지금 조국 장관을 향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정경심 그 부인에 대한 그 경제 사범과 관련된 얘기를 얘기했고, 결국엔 그것이 조국과도 연결이 돼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지만, 한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도였나요? 어제 보도였나요? 그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죠. 예, 감찰무마 의혹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감찰무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감찰을 무마를 언제 시켰냐, 만약 했다면 그거는 지금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이 들어간 이 압수수색한 곳들은 세 곳인가 두 곳은 지금 기존에는 올라와 있지 않았던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때는 새롭게 뭔가를 증거를 확보했던지 뭔가 제보를 받아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그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조국에 대한 압박이 조국과 관련된 가족의 이런 부도덕한 비리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권력형 비리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들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만간 아무리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해도,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가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이 경영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외부 정치 세력들이 기업을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섣불리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용 의원님은 이런 걸 어떻게 보시나요? 저 두 가지로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을. 105조 엄청난 돈입니다. 예.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삼성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씁쓸하죠. 왜? 그 돈을 투자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렇죠. 경제가 성장하고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는 방법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대규모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까운 것이고, 그거를 못한 이유가 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으로 매우 심한 압박을 받거나, 또는 정치권이 경제를 잘 못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처를 못 찾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105조란 돈이 대단하지만 매우 씁쓸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홍철기 부장이 말씀하셨던 지금 그 반도체 부분이 메모리 부분이 바닥을 찍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 상황에서 바닥을 찍었다, 아니면은 이것은 이제 최고의 점에 도달했다, 이거는
그 상황이 돼봐야지 아는 것이지 지금 무조건 이게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특히 정부에서 그걸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업종은 수출이 훨씬 더 악화될 거다. 내년에 그것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앞으로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이것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장담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은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2.7%를 주장했던 이 정부가 지금 2.0%도 못 맞추고 1.9%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이제는 거의 사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다시 반도체 하나가 다시 살아나면서 좋아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부 인사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오도방정도 이런 오도방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시간만 나면 틈틈이 지역을 돕니다. 지역을 돌고 어제도 돌았고 오늘도 이제 돌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지금 너무 살기 힘들다. 이 정권이 보여줬던 그 민낯에 분노를 한다. 근데 자유한국당 아직까지는 믿음이 안 간다. 제가 우리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것이 민심이라는 것은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전폭적인 전반적인 개혁과 인적 쇄신을 지금 우리 그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이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도부도 그런 거를 잘 경청하셔서 이기는 선거, 즉 잘하는 공천을 통한 이기는 선거를 만들어 주기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최근에 이 노란 딱지가 거의 100% 다 붙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저희 사무실로 여러분께서 전화를 오셔서 어떻게 신의 한 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드시고 1877-1477을 눌러주셔서 정말 나라를 살리는 ARS 1877-1477로 저희 신의 한 수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신의 한 수의 정기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 신의 한 수는 정말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의 한 수 1877-1477입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하셔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를 기억해 두셨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 뒤쯤에 다시 1877-1477을 누르시면 전화 연결이 될 것입니다. 1번을 누르시면 정기 후원이고요. 2번을 누르시면 일시 후원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대로 형편껏 해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